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1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일면 톱은 일제히 어제 열린 그 한국과 미국 양국의 2+2 장관회담, 그러니까 국방장관, 외교장관, 이 양국의 장관들이 4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연회담, 첫 회담이죠.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서 첫 회담인데 그 회담 결과를 거의 일면 거의 모든 조간신문이 일면 톱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이었는데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이런 기사가 줄을 이뤘습니다. 중앙일보 보시면은 북한, 중국 문제 놓고 한국과 미국 확 달랐다. 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여러 가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한미 2+2 장관회의. 그런데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중국 이런 말이 없었다. 양국 이견이 커서 민감한 현안은 다 뺀 것 같다. 동아일보는 미, 북, 남 이 세 나라의 입장 차이를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미국은 북한을 압제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럼에도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계속 미국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북한은 대화는 이제 없다. 자, 이런 내용이 동아일보가 뽑은 일면 톱입니다. 자, 국내 상황. 오늘은 원래는 이 단일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원래는 어제 그제 여론조사를 해서 오늘 단일 후보가 누군지 그 오세훈과 안철수 중에 누군지 그것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어제 그제 여론조사를 못했습니다. 서로 이 기싸움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그런 양 진영이 기싸움을 벌이는데 거기에 특히 거중 중재 조정을 해야 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목리를 부리는 바람에 또 단일화하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오세훈, 안철수가 각자 후보로 출마를 해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3자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LH 사태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또 야당복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자 대결하면은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고 3자 대결하면은 야당복이 터지기 때문에 또 그 중심에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작년 4.15 총선 이후에 비대위 체제인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또 문재인 정권의 야당복을 갖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3자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9일 투표 용지 인쇄일까지 시간이 또 남아서 2차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대다수 중도 보수 이 유권자들은 또 실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실망하고 안철수에도 실망하고 특히 국민의힘 김종인에게도 실망하고, 이 상황이 되면은 또 어떻게 가까스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절대 떨어지겠죠. 반감됩니다. 반감되고 또 이 29일 단일화라고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안심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하는 선관위에서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남은 열흘간의 기간 동안 그 선관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불투명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결국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결국은 3자 대결로 가서 문재인 정권의 어부지대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신명기사에 보시면은 오세훈, 안철수 협상 또 결렬, 그래서 투표지에 이름 둘 다 놓은다. 일단은 오늘 등록을 마감을 하죠. 오늘 후보 등록을 마감을 하면은 후보 등록된 사람은 나중에 한 사람이 단일화돼서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이름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쓰고 다만 그 29일까지 사퇴를 하면은 여기 끝에 이 기표란에 사퇴 이렇게 쓰기는 씁니다. 그래도 어쨌든 투표용지에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이죠. 어제 오전에만 해도 안철수가 오세훈의 제안을 수용한다 이래서 또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이 약속되려느냐 아니면은 정말 자유되려느냐, 이게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고
벼랑 끝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냐, 컨벤션 효과를 노린 것이냐, 그런 분석을 해드렸고, 어제 되면 그것이 자유대련인지 아니면은 약속대련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쪽이 그냥 기싸움을 하고, 그 중간에서 김종인이 끼어들어서 어떤 분수를 하면서 이런 사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또 유선조사 포함 놓고 평행선, 뭐 아주 세세한 부분입니다. 세세한 부분 가지고 서로 최근 LH 사태에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여론조사에서 뭐 박영선이 떨어지고 하니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내가 그냥 나가도 이기겠다, 이 3자 대결을 해도 이기겠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고 서로 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서로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는 결국 불발이 됐고 28일 마지노선으로 재협상을 한다. 투표 용지 인쇄 전 단일화가 성사되면 그 사퇴한 후보 기표란에 사퇴라는 글자가 새겨지죠. 근데 다만 인쇄 날까지도 단일화가 또 불발되면 이후 한 후보가 사퇴해도 투표용지에 사퇴의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표가 나오는 거죠. 사퇴한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유권자들은 거기에 찍게 되면은 사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마다 뭐 이렇게 현수막을 붙입니다. 아무개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뭐 별로 변수가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양쪽 이날 선을 넘는 설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과 안철수 사이에 그 안철수와 오세훈도 그렇지만은 후보도 아닌 그 단일화의 대상도 아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안철수를 무시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오세훈이 가까스로 또 서로 안철수와 화해를 하면 또 김종인이 안철수를 깎아내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감정 싸움이 돼버린 거죠. 김종인이 그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단일화 협상 상대방인 다른 당 대표를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서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오세훈 후보 캠프 이준석 뉴미디어 본부장이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서 여자 상황, 그러니까는 안철수 뒤에 부인이 있다. 부인이 다 조종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준석은 안철수와 총선에서 같이 대결해서 패배를 했던 인물이고 또 나중에 또 보궐선거에서 서로 갈등을 겪었던 그러니까 어떤 적대감이 있는 인물이죠. 그런 인물이 그냥 안철수를 건드린 겁니다. 건드려서 부인 김미경 교수가 뒤에서 조정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 김종인에게 또 이준석에게 당해왔던 안철수가 한마디 했죠. 김미경이라는 이름이 안철수의 부인이기도 하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또 부인이기도 합니다. 같은 동명이인이죠. 그래서 그 상황은 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부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대받았죠. 그것도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과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김종인이 발끈하고 나서서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상황에서 도저히 두 사람이 이 화기애애하게 아름다운 단일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야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악몽 같은 하루였다. 어제 악몽 같은 하루였다. LH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자 마치 박영선 후보를 100% 이긴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김종인이 착각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김종인이 뭐 엑스맨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H 사태로 최대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권이 또 야당복이 터졌다. 야당복을 터뜨려준 사람은 김종인인데, 김종인은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 민주당 선대위 또 비대위 대표였죠. 그 21대 총선 때는 작년 4.15 총선 때는 다시 국민의힘 계열 야당의 또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도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마지막 이 보수의 회생기회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동이 돼서 주도를 해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게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윤경도 쓰면 김종인과 안철수 갈등에 오세훈이 빠집니다. 김종인과 안철수 갈등에 야당 단일화 자초위기 자초되면은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자기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단일화가 자초되면은 범야권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러면은 정권 탈환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양쪽은 후보 등록 마감 시한 오늘 6시입니다. 6시까지 각자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4번 안철수로 등록한 뒤에 투표 용지 인쇄에 들어가는 29일 이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두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양당에서는 김종인 리스크, 김종인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감정 싸움이 단일화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안철수를 너무 무시한다. 또 뭐 반대로 안철수가 자기 고집만 부린다. 이런 비판론이 제기가 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야권의 원로들, 뭐 김무성이나 또 대권주자인 홍준표, 뭐 장제원 이런 의원들은 김종인 책임론을 제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에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를 때 상당히 깎아내렸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니까 그 사람은 여권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이 자기 대권 주자를 내세우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힐 때였습니다. 뭐 당 밖에서 꿈틀대는 뭐 주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경제 전문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대권 주자를 범야권의 자기 대권 주자를 본인 손으로 만들어서 내세우겠다 이런 구상이 막 있을 텐데 윤석열이 했더니 비아냥거린 거죠. 그 사람은 야권 사람 여권 사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직까지 내던지면서 범야권의 자기 대권 주자 1위로 올라서니 그때는 또 뭐 별의 순간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종의 시류에 편성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단일화가 안 되면은 결국은 그 범야권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필패를 할 텐데 29일까지 단일화가 돼도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 후에 정계 개편이 불가피하겠죠. 만일에 이기더라도 그러니까 지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 수순으로 들어가서 해쳐먹어 가겠죠. 만약에 이기더라도 과연 이렇게 단일화 과정에서 이렇게 자범을 보인 이런 정당에 대한 믿음이 유권자의 믿음이 그대로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정당으로 대권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회의감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또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정당으로 어떻게 대선을 치르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제3지대로 정치를 시작할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윤석열이 홀로 제3지대에 가 있으면은 여권이 문재인 정권이 계속 집중파를 할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집중파를 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정치권에서 지원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벌떼 공격을 당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조국이나 추미애가 막 공격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대선이 가까워지면은 진영 싸움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세력 싸움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방적으로 또 윤석열이 당할 수도 있는 고립무원에 윤석열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에 대한 집중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국민일보 8면 보시면은 이해찬,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윤석열은 깡패 같은 언어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추미애는 정치검사다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막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아마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은, 아니면 그 전에라도 후보 단일화가 됐으면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해야지 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윤석열이 어떤 존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후에 정계 개편을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기든 지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양쪽이 갈라져서 선거에 나서면은 윤석열이 지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도 이 단일화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단일화가 되지 않고 3자 대결로 가게 되면 윤석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곤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또 야당복이 터졌다. 그리고 그 야당복을 터지게 해준 사람이 민주당 대표 출신인 김종인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3월 19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